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김도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표님들과 소통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처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은 많이 미숙한 부분이 보일 건데,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아주 창대할 거라고 믿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의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만나 뵈면은 뭐 업력이면 업력, 기술력이면 기술력, 그리고 영업력이면 영업력, 굉장히 뛰어나고 존경받아 마땅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그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하나 대표님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보력의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준비단 채널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시고 그다음에 꼭 알고 지내야 될, 알고 넘어가야 될 정보들을 앞으로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정부 정책 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짧은 영상 가운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틀은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 자금의 정의가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금이나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받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출은 너무 좋은 게 일단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돈이 필요하시면 은행을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 먼저 가시지 말고요. 국가의 문을 한번 먼저 두드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상환 기간이 그렇게 뭐 단기간에 빡빡하게 이렇게 갚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15조 3천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잘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 회사에 어떤 자금이 적합할까? 그것들을 이제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들을 제가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자금의 종류는 크게 뭐 중진공, 소진공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각 지자체별로, 각 도시별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는 중진공, 소진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보시면은 뭐 신보, 기보 뭐 이런 식으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 가서 이제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부 정책 자금에 대해서 한번 종류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좀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영상이 길게 하기면 좀 지루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 경영 안정자금입니다. 자,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말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좀 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운전자금, 그리고 뭐 그런 거죠. 뭐 인건비, 그다음에 원자재 재료비, 그리고 임대료 같은 그런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숨만 쉬어도 얼마씩 들어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 그런 자금이 필요할 때 신청하시는 게 자, 첫 번째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보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그냥 무상 지원금도 좀 있었지만 많은 업체에서 이제 코로나 때는 코로나 대출 이런 것들을 좀 저리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4년 11월 말쯤에 화성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 이제 지붕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쌓아놨던 재고 그다음에 뭐 재료 원재료 같은 것들이 다 오염돼서 못 쓰게 되고 그리고 뭐 아주 고가의 기계들도 이제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시에서 이렇게 제 눈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저리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우리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한번 알아봐 보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급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그렇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저신용자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에서 안 되는 우리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이 신용도가 낮은 게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의 아니게 된 건데, 이렇게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 문을 좀 두드리기 어려울 때 이렇게 정책자금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책자금 뭐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자금 홍보가 좀 부족해서 대표님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못하신다. 자,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류 준비 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신청을 했는데 뭐 신청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중에 그 영업일 며칠 내로 이렇게 또 필요한 서류들을 좀 준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그걸 좀 어려워하세요. 실무자가 없고 대표님들이 집중하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수 서류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아무리 좋고 해도 그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신청 타이밍입니다. 정책자금은 자금이 소진이 되면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지금 2월 초인데 1월 달에 1월 6일 소진공 직접 대출이 열렸습니다. 직접 대출 열렸는데 정확히 10시에 열려서 정확히 10시 34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진공 같은 자금은 선착순은 아니고요.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한 이틀 정도의 기간을 주니까 그 안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소진공의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직접 대출은 빨리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하셔야 되고 대리 대출은 이 정부 자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진행을 하니까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는데 대리 대출 같은 경우와 직접 대출의 그 차이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정책자금 성공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자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인정하기 싫고 좀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증명이에요. 서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서나 회사 서류들을 먼저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뭐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자금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미리 적어도 사업계획서는 정말 기깔나게 만들어 놓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한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처음에 하나 잘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정책 사업에 들어갈 때 뭘 신청할 때마다 이 사업계획서를 조금씩 수정해서 계속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든 사업계획서 하나, 뭐 여러 부럽지 않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사업자 등록증, 세금 납부 증명서, 뭐 부가세 신고 내역, 그다음에 재무제표 등 이렇게들 잘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꼼꼼한 준비가 필수인데요. 일단은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 자금이 무엇일까라는 걸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문의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한번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께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대표님들 실제로 만나고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업로드를 통해서 많은 대표님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고용지원금입니다. 고용지원금은 뭐냐면 자, 다음 시간에는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못지않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지원금은 내가 우리 사업주 분들께서 어떤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하시면 다 보죠. 예, 알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사업의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